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여태까지 그 북미 회담이 있기까지 그 세월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북미 회담까지 이렇게 많은 정말 예측 불가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에 관련해서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키워드 들어주세요. CVID 하죠. 계속 저희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용어에 대한 혼선이었죠. 바로 이제 CVID를 계속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그냥 완전한 비핵화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던 미국에서 이게 과연 그냥 완전한 비핵화가 그냥 단계적인 어떤 북한의 의도에 의한 단계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봐도 그냥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 용어에 대한 좀 약간의 좀 그 개념에 대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 CVID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요. 원래 그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2003년 미국이 이제 리비아 그 농축 우라늄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용어가 CVID예요. 근데 그게 무슨 당시 무슨 고위급 인사들이 수기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존 볼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보좌관이 마크 그룸브리지라고 하는 아주 30대 젊은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CVID라고 하는 게 리비아 모델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받으면 북한이 마치 일방적으로 황복하는, 영어로 서렌더하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CVID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북한이 그럴수록 소위 미국 관계가 적대 관계일수록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푸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CVID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CVID라고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일방적 주장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항복하는 게 되는데 그건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해야지 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1992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언에 따르면은 남과 북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실험하지도 배치하지도 반입 반출하지도 그 다음에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양측은 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농축 시설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했을 때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한반도 비핵화하면은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지면 미국의 핵우산 우리가 꼭 필요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에 계신 분들은 그게 북한의 비핵화해야 되지 왜 한반도 비핵화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식과 순리를 갖고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VID 빠진 게 결국에 미국이 그것 때문에 패자가 됐고 북한이 승자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에서 볼 때는 저희가 좀 굉장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질문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북한에게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북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상위 계층들까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센토사 선언에는 따로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지금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 풀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재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양쪽 다 협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야만이 제재 완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가령 북한이 가령 무슨 핵탄두를 반출해서 해체하도록 허용을 한다든가 ICBM을 소위 반출해서 해체하도록 이렇게 이런 아주 그 담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아마 유엔 안보리가 바로 소집이 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 하기 전에는 참 제재 완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어떤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경제적 협의와 이제 사회문화적 이런 교류가 선행되어야만이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 협의를 얘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경제적 협의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남북 간에 이제 경제 협력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정해야 될 것은 북한 경제 체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북한 경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같은 시장 경제로 바로 오기는 힘들 테니까 결국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사회주의와 시장을 접목시키는 시장 사회주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3월 말이군요. 3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북경 찾아가서 만났을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 측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등소평 모델을 좀 더 빨리 소위 도입했어야 됐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건 확인을 못하지만은 그다음 지금 중국 사실상 시장 경제랑 뭐 다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베트남 시장 경제랑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 사회는 협력할 게 많죠.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꺼냈어요. 그래서 우선 철도 연결 사업, 하나는 경의선, 하나는 동해선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거쳐서 남쪽으로 오는 거, 그 다음 뭐 철도 연결 사업, 그런 가스 연결 사업 포함해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사업, 할 게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제대로만 열고 나오고 비핵화에 조금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은 아마 북한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재 하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나무 심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소위 제재 받지 않을 것들이 한 최소한 20개 정도는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핵미사일 도발하는 것을 유예하고 그다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사찰을 받고 검증 단계를 가서 폐기로 달아가는데 여기서 특정 부분만 가더라도 뭐 한국, 중국, 뭐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걸 맞춰 나가야 되겠죠. 우리 한반도에 핵 없는 건 저희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다른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그 열강들이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우리 한반도의 그 평화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조금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지대와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비핵지대와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북아 비핵지대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를 해요. 핵을 가진 국가들이거든요. 남북한, 일본, 몽고가 여기 또 참여를 하게 돼요. 핵을 안 가진 국가예요.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핵을 갖지 않은 국가에 대한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 이걸 조약으로 담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은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약으로 약속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 자체에서 핵을 가진 국가들하고도 비핵지 대화를 만들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남북 간 관계 해결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한반도 동북아 비핵지 대화 조약
조약에 대해서 이건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예시로 둘 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 중국은 대국 굴기 시진핑에, 그다음에 미국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그 서로 부딪히는 두 개의 파워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아주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쉬운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남북한 간이 적대 관계를 종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이 결국 뭐 연합 형태의 통일을 가져서 남북한 간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자한보 협력 체제 같은 거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 중국하고 다 더불어 설린 관계를 갖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국내 정치적 저항도 많을 거고 그다음 그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또 달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편가름의 외교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통일된 한국 또는 분단 상태에서도 우리 한국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핵심은 남북관계의 개선이에요. 남북관계가 적대적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편가름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